대통령의 얼굴에 리프팅이라고 하죠. 실로 리프팅을 해서 이 피부를 들어 올리는 그런 시술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선의료농단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증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선농단의 실세인 김영재 원장의 처남 그리고 박채윤 그의 아내죠. 박채윤 씨의 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2013년 8월 15일 사진을 보시면 네. VIP 실시에서 자국이 보입니다. 실 리프팅. 네. 실을 표면에 얇게 넣으면은 실이 들어간 자국이 실 들어간 자국만큼 뿔룩 튀어나와요. 그 실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것처럼 8월 15일 날에 있는 그 연설이 실 자국이 이렇게 잘 보여요. 그 자국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술했네. 네,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뭐 시술을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른바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의 비선 의료진에 의해서 그것이 또 그걸 해주고 나서 이제 이익을 챙겨줬다 이런 논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저게 이제 두 장의 사진 속에 저기 보여드리는 부분이 실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흔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얼굴에 보시면 그 이전에 없던 그 8.15 때는 미묘하게 선이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 선이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 이 선이 그 근육으로서는 생길 수 없는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의심을 한 게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실수했을 것이다. 특히 청와대를 보안 손님을 드나들면서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이 증언이 나오면서 그러면 2014년 4월 이전에도 어떠한 리프팅 실과 관련 시술을 했지 않았느냐. 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박채윤 씨 동생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남이죠. 그냥 김영재 원장의 처남. 처남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주위에서 김영재 원장이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산이 김영재 원장이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채윤 씨 어떤 지금 구속된 이후에 사실은 특검에서 뭐 억압을 받고 있다. 뭐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 특검에서 나오면서 언론과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협조를 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채윤 씨 같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뇌물을 줄 때도 자기가 그 어떤 이권에서 준 게 아니고 요구해서 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자기는 오히려 여기에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자신의 형량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영재 원장이랄지 어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어쩌면 유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 일단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결국 김영재 원장이나 박채윤 씨의 동생도 특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처럼 이 김영재 원장의 처남 박모 씨, 그러니까 박채윤 씨의 동생의 증언에는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최순실 씨와 김영재 씨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그 이전에 사실은 공식 의료진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VIP한테 저희를 소개한 분, 최순실을 저희한테 소개한 분이 동일인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이병석 씨예요. 2013년도 3월에 이병석 씨랑 정기한 교수가 저희 그 실시술을 VIP한테 진행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저희한테 실이랑 그 시술 방법을 갖다 물어봐요. 자, 이 자문이었던 정기양 교수 얘기는 또 나옵니다. 한번 더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와이프가 못생기니까 와이프를 챙겨달라. 그러면서 저기 와이프가 가방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를 좋아한다까지 됐어요. 백화점에서 저희가 페이를 하고 단son이 와이프 이름으로 많은 돈을 받고 또 가방 2개. 그 다음에 사포, 술안병. 저희가 약간 방송 착오가 있었는데 이 뒤에 나올 뇌물 얘기고요. 이 정기양 씨에 대한 얘기를 박모 씨, 처남이 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로 정기양 교수가 리프팅 실 6개를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허가가 안 나서 지금은 못 드린다고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채윤 씨 동생의 얘기에 따르면
리프팅이나 이런 거를 시술한 사람이 바로 이 청와대 자문위였던 정기양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박모 씨 얘기는 그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김영재 원장 그리고 박채윤 씨, 박모 씨 이 세 분이 다 뭐의 전문가냐면 리프팅, 네. 실로 얼굴을 당기는 그 시술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2013년 8월 달에 시술이 된 거 보면 우리 만나기 전인데 시술을 했네. 누가 했을까에 대해서 바로 정기양 그 교수가 리프팅 시를 요구했으니까 아마 정기양 교수 한 것 같다는 추론을 한 거고 그걸 보고 정기양 교수도 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2014년에는 본인들이 김영재 원장하고 부부가 아마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본인들도 시술을 했을 합리적 의심을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기양 교수 그리고 이 김영재 원장 부부와 처남까지 함께 2013년도부터 최근 2014년까지 시술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려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야 되겠는데, 이 박채윤 씨의 동생,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의 처남은 안종범 전 수석과 자신의 누나와의 사이에서 오간 선물, 여러분 뭐 추석 지나도 받아야죠. 뭐 신라호텔 그 고급 어떤 음식 얘기도 있고, 안종범 전 수석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못생기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챙겨달라. 그러면서 저기 와이프가 가방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를 좋아한다까지 됐어요. 백화점에서 저희가 페이를 하고 안성이 와이프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걸 갖고 하겠습니다. 또 가방 2개. 그 다음에 사프, 술한병. 자, 보통 분들은 들어도 잘 모를 명품 얘기 나옵니다. 네, 저도 좀 처음 들었어요. 보테가 이탈리아제 명품이고요. 이게 뭐 하나에 막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먼저 결제를 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 안수석의 이제 부인이 와서 네. 다른 걸로 바꿔가기도 하고 뭐, 또 예. 가방 2개, 스카프, 술 한 병, 이 술도요, 발렌타인 30년 아닙니까? 발렌타인 계열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우리 뭐 네.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발렌타인 예, 예. 30년 뭐 이런 건데 네. 참 그 재밌는 게 지난번에 그 공개된 그 녹취에서는 그래도 박채윤 씨가 뭐 신라 호텔 뭐 보양식 뭐 추석 선물 먼저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딱딱 찝어가지고 이걸로 달라. 정확하게 브랜드, 뭐, 술도 발렌타인 30년, 이런 식으로 찍어서 요걸 딱 달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공색해진 것 같네요. 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동생이 전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본인의 누나나 이제 매형이 특검이나 또 재판받게 되면 좀 유리하게 해보려는 정황에서 방어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볼 때는 별로 억울한 측면이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일단 뭐 15억이라는 어떤 연금 용역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뭐 수천만 원어치 명품 가방이랄지 현금까지 줬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까지 모든 걸 부인하다가 박채윤 씨의 동생 김영재 원장의 처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첫 번째는 아마 지금 박채윤 씨가 구속돼 있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동안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협소한 공간에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특검에 많은 협조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네네. 만약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김영재 원장이랄지 YJ콥스나 뭐 존 제이콥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도 보호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자.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특검에는 아주 이색적인 사람이 한 사람 불려왔다가 나갔습니다. 막 온몸을 꽁꽁 싸매고요. 기자들이 물어봐도 누군지 대답도 안 했다는 그 사람 누군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앞에 안 보이시니까 선글라스 벗고 가시죠. 어떤 일로 오신지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어디 소속이십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아주 갈게요. 선생님 변호사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변호인분이라도. 주사좀만 와주세요. 아니 특검에서 어떤 이유로 소환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에요.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자, 정호성 비서관이 누구 들어가십니다. 누구 들어가십니다. 문자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와대 강요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74살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지금 뭐 기억도 못해요. 4살이신데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시네. 백모 씨라는 그 청와대 주사 아줌마죠? 예, 뭐 나이는 뭐 74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예. 저 지금 아까 그 특검 들어갈 때 외모를 보면요. 린다 기모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린다 기모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린다 기모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또 스카프에, 예, 예. 가방에. 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간 린다 김은 저기 나올 리가 없는데 네. 사실 린다 김은 지금 실형 선고받고 마약으로 복역하고 있는 중인데 보석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네. 그래서 보석 신청해서 나와서 특검에 출두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 주사 아줌마가 이전에도 이제 그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요. 뭐 백모 씨 주사 아줌마냐고 아니면 나 그런 사람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오늘도 그 특검에 들어오면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저 주사 아줌마의 변호인도 주사 아줌마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정유라 씨도 백씨 아줌마에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다 지금 특검에 가서도 전부 다 모르쇠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신 정유라 씨, 정유라 양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다, 잘 안다.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요? 백 실장이 누구죠? 아니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테스타 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